한 끼 마음껏 먹기 65일차 10월 22일입니다. 오늘 체중은 키 172에 60.3kg, 어제보다 300g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가 61kg, 여기가 60kg, 여기가 60.5입니다. 일단 대체로 61kg 이하에 있죠. 자, 60.5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드디어 60.3으로 내려가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게 있나 싶은데 계속 좀 빠지네요. 예, 제가 보기엔 근육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방이 빠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추측에 아마도 제 몸속에 있는 각종 그런 노폐물들, 혈관 속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저런 노폐물들, 세포 속에도 노폐물이 있거든요. 세포 속에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워낙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재활용하지 않나, 그런 것을 이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체지방이 연소되는 기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대가 결국은 체지방이 연소가 안 되는, 살이 안 빠지는 이유겠죠. 단식을 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 합성 모드에서 지방 분해 모드로 바뀐다. 즉, 단식 후 12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의 분비가 급격히 떨어져 몸이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16에서 24시간 사이에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4시간 단식이죠. 23시간 단식인데, 거의 하루 종일 지방 분해가 일어난다고, 즉 체중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빠질 지방이 없죠. 그럼 뭐가 빠지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몸 속에 있는 온갖 그냥 쓰레기들, 필요 없는 거, 자, 이런 거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혈관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 이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들, 이런 거라든지, 각종 여기저기 쌓인 그런 죽은 세포들이라든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자가 포식이라고 나오죠. 이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요. 얼마 전부터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과학적 근거로 오토파지를 소개한다. 오토파지는 2016년 일본 도쿄 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 몸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다. 세포 안에는 매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기관, 변형된 단백질, 세포질의 노폐물과 같은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런 쓰레기가 세포 속에 계속 쌓이면 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 죽고 만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토파지이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오토파지가 소개된 이유는, 단식 등으로 인해 세포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오토파지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세포 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 에너지도 얻고 생존에 필요한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인체는 공복 상태에 접어들어야 자가 포식 작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고픈 상태가 계속 돼야지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계속 배가 부르면 이런 작용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할 힘도 없고 여가도 없습니다. 특히 밤에 야식을 하고 이렇게 주무시고 하시면요, 밤새도록 인슐린이 계속 나옵니다. 나와서 인슐린이 나와 있으면은 지방세포가 연소가 안 되고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오히려 살이 쪄버립니다. 이게 저녁에 야식을 드시고 주무시면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깐 먹고 말아버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 살이 빠지는 그런 모드로 가죠. 물론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니까 단백질을 이제 근육에서 꺼내 쓰는데, 제가 단백질을 워낙 또 보충을 많이 하니까 근육이 손상을 크게 입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외에 저는 이 오토파지를 통해서, 저는 밤에만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낮에도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온갖 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태울 게 없으면은 뭘 태우죠? 쓰레기라도 태워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을 맨날 사온다 그러면은 냉장고 깊숙이 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갑자기 음식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냉장고 속에 이제 있는 음식을 꺼내 먹기 시작하죠. 아주 조금 계속 조금씩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을 싹 다 꺼내 먹어버리겠죠. 온데 있는 뭐 음식이로는 다 먹어치우겠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음식을 지금 많이 안 드시면은 이런 대청소를 할 기회를 우리 몸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우리 몸에 안 주고 계속 너무 과잉되게 음식을 자꾸 넣어주니까 우리 몸이 주체를 못해서 그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도 처치를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나죠. 자, 하여튼 오토파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기관과 변형되거나 오래된 단백질 등의 쓰레기들이 세포 안에 쌓여 세포의 항상성이 무너진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뇌 신경세포의 오토파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생길 뿐 아니라 뭐 온몸에 예를 들어 혈관 속에 그런 찌꺼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혈관병, 뭐 동맥경화 이런 게 오고 뭐 맥히고 뭐 난리 나겠죠. 뭐 이렇게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거 가기 전에 이미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얼마나 참 물론 다 아시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저 혼자만 이미 다 아시는 걸 제가 뭐 저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런 기전이 있다는 거. 하여튼 우리 그 인슐린은요 뭔가 저장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굶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이 넘치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란 것은 이 몇십 년 만에 적응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이 음식이 넘치는 상황이 뭐 수백 년, 수천 년 가버리면은 그럴 때는 거기에 적응을 한 새로운 몸의 그런 인류가 나타나겠죠. 적자생존에 의해서. 근데 아직은 우리가 옛날 그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장을 해요. 이제 혹시나 못 먹을 날이 올까봐 들어오는 대로 족족 저장하는 게 그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굉장히 역할이 많습니다. 굉장히 인슐린이 유용한 호르몬인데 원래.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인슐린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뭐 천덕꾸리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인슐린이 많으면은 살이 찝니다. 확실히. 인슐린이 없으면 살이 안 찝니다. 그럼 당뇨병 걸린 사람 중에 인슐린 살이 빠지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그분은 당뇨병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당뇨병이 진행이 많이 된다는 건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왜 많이 나옵니까? 인슐린 효력이 떨어지니까 저항이 심하니까 많이 나와도 조금밖에 당을 못 잡으니까 더 많이 나오고 어떻게 되면 그러면은 췌장 속에 있는 그 베타 세포가 인슐린 만들다 나중에는 퍼져버립니다. 이제 뻗어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인슐린이 없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지방 분해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 분은 지방이 다 분해돼서 살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게 살이 빠지는 거죠. 이제 당뇨병이 대체로 초기에는 살이 찝니다. 찌는데 인슐린이 많기 때문에 인슐린이 만들다 나중에는 퍼져버리면은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살이 쭉 빠져버리죠. 그게 이제 사실 당뇨병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 좋은 단계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은 살기 힘들겠죠. 혈당은 꽉 차 있는데 혈당은 막 넘치는데 인슐린이 한 개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1형 당뇨병하고 똑같죠. 애들 당뇨병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애들처럼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죠. 이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살이 좀 찝니다. 또. 하여튼 뭐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인슐린이 우리 피 속에 많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일단 살이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하면은 인슐린이 거의 안 나와요. 피 속에. 아침에 잠깐 먹고 말아버리니까 그마저도 운동해버리죠. 뭐 이렇게 하니까요. 탄수화물 많이 안 먹죠. 뒤에 먹죠. 이렇게 하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데다가 운동을 잡아버리지. 혈당이 올라갈 틈이 없으니까 인슐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없으니까. 예, 물론 이제 당뇨병으로 인슐린이 고갈된 사람하고는 물론 저는 좀 이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고는 인슐린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 인슐린이 많다는 건 예를 들어 계속 식사를 하신다. 하루 종일 뭘 먹는다. 그럼 인슐린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밤에까지 먹어버린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인슐린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살이 빠질 여가가 없죠. 인슐린이 있으면 지방 분해 그 효소가 안 나옵니다. 인슐린이 철저히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분들도요. 인슐린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죠. 많이 나와도 당을 많이 못 잡습니다. 세포 속으로 많이 못 넣죠. 저항이 심해서. 근데 이 인슐린이 가득 나온 인슐린이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의 차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해를 못하게 해요. 또 살은 안 빠지게 합니다. 살이 안 빠진다는 것은 살이 계속 찐다는 거죠. 칼로리 계속 들어올 테니까. 들어오는데 안 나가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 2.5리터.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물을 이제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건강 관련 동영상을 그러니까 의사분들이죠. 쭉 보시면요. 항상 나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물을 충분히 드시라 이겁니다. 이건 뭐 약방의 감초입니다. 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예,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 중요성을 사실은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하죠. 저는 그걸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뭐 갑자기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마셔야 이게 축적이 돼서 한 달, 두 달, 뭐 몇 년 이렇게 그 우리 몸에 수분이 확 늘어나는 거지. 내가 어느 날부터 야, 오늘부터 시작. 물 마시기 시작. 그렇게 하면 몸이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요. 하여튼 우리가 물이 어린 아이들은 태어날 때는 한 80% 이상이 수분이랍니다. 물인데 노인들은 뭐 60%, 50%까지 빠져버리면은 그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결국은 수분이 빠지는 거죠. 온몸에 수분이 빠지는 게 우리 노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히 계속 보충한다면은 노화 과정을 충분히 늦출 수가 있죠. 그렇다고 갑자기 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건 우리 몸에 타격을 주는 거니까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도 노력이죠. 뭐 이 공짜가 없는 거죠. 세상에. 자, 아침 식단, 뭐, 두부, 채소, 계란 늘 하는 겁니다. 쭉쭉쭉 해서. 오늘은 잡곡밥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참, 고구마 2개 먹었고, 지금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진짜. 이것만 해도 사실은 배 터지는데, 이것만 해도요. 와, 정말, 그리고 식사 시간이 제가 이제 그 최소 30분, 그건 진짜 최소고, 제가 요새는 대충 재보니까요. 식사 시간을 딱 보거든요. 딱 보면요. 일단은 1시간, 영락 없이 1시간입니다. 오늘은 빨리 먹으려고 했는데도, 야, 내가 이 병신인가?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고 했네. 왜 이렇게 식사를 늦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늦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데도 이게, 뭐 사이사이에 챙겨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먹으려고 서둘렀는데도, 결국은 1시간 걸렸어요. 요새 한 일주일 평균이 1시간입니다, 지금. 30분 먹을 때 그때는 집사람이 옛날에 챙겨줄 때 이제 꽉 챙겨놓고 가질 수가 별로 없을 때 요새는 제가 뭐 사이사이 계속 챙겨 먹으니까 시간이 특히 얼마나 오래 씹습니까 제가 이 고구마도 씹죠 잡곡밥 씹어서 그냥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상추 사 먹으니까 아무래도 빨리 삼키더라고요. 뭔가 사 먹으면은 그래서 비빔밥이나 이게 김밥 같은 게요 그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대충 씹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밥만 따로 먹으면 오래 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밥만 따로 먹어서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서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청국장으로 만든 쌈장 이걸로 이제 같이 해서 그 뒤에 또 꼭꼭 씹어서 먹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 이 견과류도 씹죠. 그냥 아이고 예, 이 두부 먹으면서도 채소도 먹고 멸치도 먹고 온갖 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자, 하여튼 식사 시간이 보통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은 10분, 예, 15분 넘어가는 분이 없답니다. 거의 10분, 거의 15분 이내. 저는 아무리 빨리 먹어도 꽉 채워놓고 먹어도 30분. 안 그러면 그냥 대충 먹으면 1시간입니다. 이래서 이게 크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이걸 장려를 하는데 저는 너무 늦게 먹어서 내가 병신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예, 왜냐, 노력해도 그게 안 땡겨지니까,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식사 때 숟가락을 저는 사용 안 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뭐 후루룩 떠넘겨버리면 빨리 넘어가는데, 저는 항상 젓가락으로 이렇게 뭐 찌개나 국이 나와도 저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트륨 섭취가 부족해요. 제가 뭐 요새 느끼는 게. 저는 뭐 오늘은 육류를 안 먹었는데 육류를 먹을 때도 저는 다른 걸 안 찍어 먹습니다. 그냥 상추에 사서 그냥 먹어요. 이렇게 먹고. 계란도 그냥 뭐 보통 찍어 먹지만 저는 그냥 계란 자체를 먹습니다. 두부도 그냥 두부만 이렇게 먹고. 두부는 제가 고추 장아찌하고 먹는데 고추를 제가 한 4개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것도 뭐 짠 고추 장아찌가 아니고 거의 맹물 같은 그런 소금이 약간 들어간 그런 간장, 아주 희석된 간장, 그걸로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 조금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나머지는 나트륨 섭취할 여가가 없어요. 이게 기회가 없어요. 과일에 나트륨이 뭐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국을 제가 또 뭐 거의 안 먹고, 국이 있더라도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하여튼 저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안 먹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트륨을 섭취를 너무 안 해도 안 되거든요. 그 WHO 권장량이 5g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한 15g까지 평균 먹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한 두세 배. 뭐 많이 드시는 분은 라면 한 개 먹어도 사실 그게 일일 권장량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은 다 그렇진 않으니까 10g에서 한 15g, 두세 배 드신다는데, 저는 5g도 못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루에 딱 한 개 먹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국물 안 먹죠. 뭐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먹어버리자 하니까, 야채 막 이렇게 잔뜩 해서 먹으니까. 하여튼 자, 걷기 1.5시간, 아침 식후 30분. 요게 참 좋죠. 아침 햇빛이 따끈따끈할 때 이렇게 나가서, 물론 요즘은 뭐 따끈따끈하기까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아침에 좀 빨리 걷기 때문에 아침 30분 하고 오면요,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아침에는 언덕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다가 다시 저쪽 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언덕을 2번 올라오는데 꽤 긴 언덕입니다. 그래서 숨이 찹니다. 그 아침에는 제가 딱 갔다 오면은 땀이 많이 나서 샤워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전에는 찬물로 하다가 요새는 온수로 이렇게 하는데 정식으로 샤워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저녁을 정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저녁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쑥 물로 해버리고 아침에는 정식으로 샤워를 합니다. 머리도 감고 이렇게 발도 씻고 하는데, 그만큼 아침 운동은 제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햇빛을 또 많이 받으니까 비타민 D 합성도 잘 되고, 저녁에는 1시간 해봐야 이게 뭐 햇빛을 받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제가 한 5시에 나가는데, 그때 비치는 햇빛은요, 너무 비스듬한 광선이라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비타민 D 합성도 안 됩니다. 이때는 나가봐야. 자, 팔굽혀펴기 100개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가슴이 철판. 예. 요즘은 또 이제 배는 빨래판. 실제로 빨래판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62세입니다. 이 나이에 빨래판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죽을 맛이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모조 빨래판, 비슷한 빨래판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뱃살이 너무 없으니까, 속 들어가니까 남는 게 근육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근육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물론 복근 운동도 많이 하죠. 옛날부터도 복근 운동 신경 많이 썼습니다. 복근 운동 특히 이제 윗몸 일으키기 너무 하시면 큰일 납니다. 허리 왕창 나갑니다. 저는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체육관 가서 거기서 복근 운동 하다가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한 달 정도 허리를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플랭크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운동을 하실 때 조심하실 게, 너무 욕심내시면 부상을 당합니다. 그게 몇 달간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부상을 안 당하는 게, 특히 저는 이제 맨몸 운동이니까 발굽혀펴기나 아령은 빼고, 아령 이게 부상 당할 염려가 별로 없고, 스쿼트 부상 안 당하죠. 플랭크도 부상 안 당합니다. 다 안전한 운동이면서도 강도가 꽤 빡센 그런 운동이죠. 아주 좋죠. 장난 삼아 이렇게 운동 삼아 안 합니다. 저는 운동 삼아 하면 저는 못 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금방 그만둡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스쿼트도 장난 삼아 합니다. 수시로. 자, 그 다음에 느낀 점, 저는 이 말씀드렸고, 하루 종일 흙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저는 흙이기 때문에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제 느낌상에 하루도 굶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힘이 팔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에 물론 이제 아침이 기대가 되죠. 이제 먹고 싶죠.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으니까 밥을 보면 반갑죠. 반갑지만은, 그러나 허기가 져서 먹진 않는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식욕은 뭐 확 떨어져 가지고 요새는 저녁을 집사람이나 뭐 아들이 저녁 먹는 거 보면요. 진짜 그 소가 닭 보듯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소가 닭을 볼 때 뭐 감흥이 있겠습니까? 뭐 땡기겠습니까? 안 땡기죠. 그냥 보는 겁니다. 예. 저도 요새 그런 마음입니다. 한 개도 안 땡겨요, 요새. 이 식욕 자체가 뭐 그것도 떨어졌고 허기도 전혀 안 지고 하니까 이게 참 좋은 거죠. 그 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 워낙 안 나오니까 이 뭐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으면 확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렇게. 보통 확 올라가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되지만은 저는 이제 선순환으로 아침에 약간 올라갔다가 계속 인슐린이 평균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대, 90대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보통 한 85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대변은 오늘 못 봤습니다. 예. 3일에 한 번씩은 못 봅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3일에 2회씩은 보니까 이 아침 한 끼 이렇게 먹으면 변비 걸리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변비 없이 3일에 2회씩은 시원하게 봅니다. 자, 그럼 수면이 문제입니다. 이제 수면이 어제도 11시에 잤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10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힘드네요. 이게 진짜 힘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6시간밖에 못 잤네요. 6시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면 큰일 나죠. 예. 물론 제가 뭐 낮에 졸리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낮에 한 개도 안 졸립니다. 안 졸리는데 그러나 이렇게 7시간을 유지해야 이게 전체적인 틀이 유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 그래야 모든 호르몬이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뭐 식욕 그런 뭐랄까 코티졸 그런 그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거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절이 다 잘 되죠. 이게 큰 게 틀어지면 그러니까 물을 적게 마신다든지 수면을 적게 취한다 이런 큰 게 틀어지면은 다른 거 조그만 거 이런 거 뭐 강론을 총론을 이렇게 못하면 강론이 아무리 좋아봐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안 좋죠.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